트럼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스닥은 벌써 고점에서 15%나 빠졌는데요. 하지만 패닉에 빠질 필요 없죠, 우리는. 자, 초고속 성장주 투자 전문가 미온투랑 함께 이번 위기도 한번 헤쳐나가 보시죠, 여러분. 그럼 우리 이스탄불에 나가 있는 배민영 특파원 연결해서 한번 멋진 풍경과 함께 왜 공포에 빠질 필요가 없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미래의 손투자자 여러분, 보라이. 저는 지금 이스탄불이에요. 카자흐스탄에 들렀다가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스탄불로 왔어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관세하면서 증시가 크게 하락해서 놀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질문을 좀 많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손으로 받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좀 갑갑하니까 시원한 바다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때요? 일단 증시가 지금 급락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4분기 실적이 났고 1분기 가이던스가 났잖아요, 올해. 그래서 이제 지켜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나온 거예요. 뭔 일 있었으면은 이제 한국에 있었겠죠. 그래서 보고 대응하는 거잖아요, 사실 투자는. 근데 지금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얘가 지금 4분기 실적하고 1분기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1분기 실적 발표 사이에다가 이제 관세라는 엄청난 빅 이벤트를 터뜨린 거거든요. 게임의 룰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세가 저거 하면은 아마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저거를 발표를 안 했을 때 한 거잖아요. 사실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 자체가 관세를 안 먹였을 때 한 거라서 만약에 관세를 먹이면 상황이 다르죠, 지금. 그러면은 이제 매크로가 되게 힘을 받는 시기예요. 지금 1분기 실적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게 없고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전체 가이던스, 2분기 가이던스를 또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진짜 저렇게 되면은 어떡하지? 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데 지금은 아직 관세를 직접적으로 때린 것도 아니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그거 있죠, 전에 말했듯이 막 상상에서 막 적고 상상해서 때리지 말라고 막 이거 있잖아요. 막 상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날로면 저렇게 피할 거야 막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투자에서는 다 보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하고 관세 영향이 나오고 거기에 어떤 게 나오는지 아마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알려줄 거예요. 관세 발표를 했는데 진짜 우리한테 문제가 있었어. 아니면 진짜 관세를 했는데 우리한테는 별 타격이 없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는 것도 할 일이 없어요, 또. 왜냐면 실적을 보고 해야 되지 어떤 영향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베팅 안 했을 거예요? 다 했잖아요, 베팅. 왜냐면은 만약에 트럼프가 이거 관세를 안 먹였으면 아무 일도 없이 평소대로 올라갔을 거거든요. 평소 어떻게 됐어요? 하는 일이 2월달에 실적 발표하고 미국 증시 격언이 5월에 팔아라가 괜히 5월에 팔아라가 아니에요. 그때 매도를 하고 증시가 다 상승 랠리를 끝냈으니까 5월에 팔아라가 나온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반대로 5월달 실적을 1분기 실적을 보고 그 다음에 증시가 방향성을 잡을 것 같아요. 지금은 원래 평소에 미국은 안 그랬어요. 평소에 미국은 2월달 실적 발표하고 5월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1분기에서 마무리 짓는 경향이 컸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올해가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정치인도 사실 연말에 일을 터치지 이렇게 연초에 일을 막 터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투자자 왜 룰이잖아, 우리 룰. 연말에 증시 다 상승 끝나고 랠리 끝나고 일 치는 게 연말에 하는 일인데 너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트럼프는 이제 4년밖에 못하니까 아마 정치적인 생명을 좀 건 것 같아요. 이번 4월에 걸었다 얘가. 만약에 이거 트럼프 이거 저 되게 이쁘죠? 뭐 조각이 있네요, 저렇게 해. 그래서 만약에 실패한다면 아마 레임덕이 오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나 견딜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아마 이제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만약에 증시가 막 지금 한 15% 정도 가까이 지수가 나갔어요, 이제 거의. 근데 여기서 막 오오오 막 이렇게 막 떨어지면은 사실 트럼프 못해요, 그거. 왜냐면은 이 증시가 실물 경제의 파장을 역으로 미칠 수가 있거든요. 저렇게 막 우려로 막 하면은, 사실 우려로 막 때리면은 그 실물에도 그 심리가 전이가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 진짜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얘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해도 될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응을 5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트럼프가 강경하게 아주 나올지는 몰랐잖아요. 이건 뭐 어떤 투자자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 과열까지 가기도 했잖아요. 과열. 증시가 1월 달에 개인들이 막 실적도 안 보고 막 주가 올려가지고 과열까지 가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타격이 더 큰 거예요. 머리가 막 산만해도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매도를, 그러니까 손절이 아니에요. 우리는 손절은 안 하고, 왜냐면 매년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은 안 하고 이제 매도를 해야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순간이냐면, 얘가 진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못 났어. 그러니까 가이던스는 지금 우리가 매수를 우리가 한 종목들은 4분기 실적 나고 그 다음에 가이던스 좋은 애들만 샀잖아요, 사실. 근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가이던스를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을 못 나고 그 다음에 가이던스도 안 좋아, 그럼 매도를 해야겠죠. 그걸 보고 매도를 해도 된다는 거죠. 또 우리 나름대로 이제 그때 국리를 많이 하고 성장률 좋은 애로 샀기 때문에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거 1분기 실적 대결을 해봐야 되지 않나, 쫄 필요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우리 몇 개 터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 막 하다가 그럼 터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터지더라도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막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저렇게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교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 것만 하락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전략이 이제 거기에서 아래에서 바꿔치기 한다, 실적 좋고 가이던스 좋은 애로 1분기 실적 보고 바꿔치기 한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평소답지 않게 1분기 실적이까지 밀릴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보고 이제 움직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러면 증권사들, 미국 증권사들 유리하겠죠. 걔네도 이제 내부자 정보나 뭐 이렇게 파견해가지고 정보 본 다음에 미리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분석도 막 하고 전화도 돌리고 해서.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또 외국인 매수 매도도 못 보기 때문에, 미국 거는. 그래서 우리는 가이던스 기다리면서 대응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주셨더라고요. 아예 주식이 안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냐, 막 이렇게. 근데 그건 영진이가 뒤에서 잘 설명해 줄 건데, 지금 금리 인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험상 경기 침체 때 우리 주식은 올랐다. 그래서 영진이가 아마 뒷부분은 잘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로 다시 강조하자면, 우리 전략은 1분기 실적까지 본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것도 터질 수도 있어요. 매도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매도해서 손절 치라는 게 아니라, 다들 어차피 내려온 상태니까 1분기 실적 보면서 좋은 쪽으로 또 이동한다. 우리 게 만약에 안 나온다면, 실적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 이동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올해 포인트는 5월달 1분기 실적이 거의 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트럼프가 난리치고 이러면 주식이 안 오르면 어떡하나요? 라는 게 항상 걱정인데, 저희는 항상 한국이 주력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시장이 안 좋은 한국에서도 수익을 냈는지 한번 예를 들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는 201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률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약 16년 동안, 15년, 16년의 기간 동안 50% 올랐어요. 이게 연평균 복리로 환산을 하면은 연에 2.57% 정도 되는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코스닥은 어떨까요? 기술주 중심이니까 좀 더 될까요? 네, 예상과 다르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같은 기간 동안 41%밖에 못 올랐더라고요. 그럼 연으로 환산했을 때 역시 2.17%. 이러니까 국장 안 된다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안 좋고 척박한 한국 증시에서 우리 초고속 성장주 중심의 투자, 미온투 투자는 어떤 성과를 보였을까요? 자, 한번 이 같은 기간 동안 저희가 투자했던 그 대표적인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과 함께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아프리카 TV, 지금 숲으로 사명이 바뀌었죠. 아프리카 TV입니다. 이 아프리카 TV는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했냐 하면은 e스포츠의 개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프리카 TV는 그냥 소수의 그런 매니아층이었지만 e스포츠라는 스포츠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가 되면서 성장을 폭발적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들이 광고까지 넣었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저희는 투자를 해가 돼가지고 한 3배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뭐 주가는 더 올랐지만 저희가 이 주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은 건 아니고 제 기억에 한 3배 정도, 3배, 4배 사이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희가 가장 큰 성공을 최근에 맛봤던 한국 증시에서 맛봤던 FNF입니다. 이 FNF도 2019년도부터 중국 진출을 시작했어요. MLB라는 브랜드가 중국에 먹히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 말도 안 되는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19년도부터 2020년, 2021년까지 3년 동안 해가지고 특히 2019년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못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5배 정도의 수익률을 저희가 올렸어요. 왜냐하면은 못 올랐던 주가를 마지막 2020년, 2021년도에 몰아서 오르는 걸 했기 때문에 차트가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는 중간에 9만원대 회사 분할을 해서 이렇게 FNF 홀딩스, FNF로 바뀌었지만 사실은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약 5배 정도의 수익을 올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다루었던 에코프로 OBM 2023년도에 2배 정도 수익을 냈죠. 물론 저희는 적정가까지만 먹어서 2배밖에 못 먹었지만 과열로 50만원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모르는 그런 영역이니까 뭐 아쉽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항상 적정가에서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작년에 했던 VT도 작년에 2배 정도 수익을 올렸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연 2.7%, 2.1%밖에 안 되는 척박한 한국 시장에서도 항상 경기 침체였던 한국 시장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초고속 성장주에 투자를 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트럼프 한번 붙어봐야죠. 지금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 거기 속에서도 우리 이렇게 미래를 창조하고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은 고속 성장을 이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런 고속 성장하는 기업과 함께 할 것이며 이 기업들이 새로운 것들, 미래를 세상에 갖고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투자는 수익률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해야 될 점이 민영이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2022년도처럼 초과열, 그러니까 코로나 때 돈을 엄청 많이 풀었잖아요. 이 초과열 뒤에 오는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이 과열의 역풍, 이런 것들만 아니면은 항상 초고속 성장주는 적정 주가에 맞춰서 가격을 다시 평가해주는 연말에 적정 주가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올해도 지금 사실 트럼프가 관세로 시장을 뒤흔들고 있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 시기가 끝나고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2022년도가처럼 되지 않는 이상 주가가 안 오르면 어떡해요? 실적은 늘어도 주가가 안 오르면 어떡해요? 라는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 2022년도 수준은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는 트럼프의 관세나 그 다음에 오락가락 정책에도 한번 대응을 이렇게 해오겠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영상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고 앞으로도 우리 미온투와 함께 어떻게 미온투가 2025년도 투자를 트럼프와의 대결을 해나가는지 궁금하시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트럼프 유명하죠. 쥐락펴락하고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권력을 등에 업고 또 글로벌 증시 전체를 휘둘리고 있는데 저희 한번 미온투와 함께 그 다음에 초고속 성장주와 함께 트럼프와의 정면 대결 한번 2025년도에도 한번 펼쳐보시죠, 여러분. 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